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시험. 됐어? 근데 그럼 얘네는 시험에 안 나오냐? 아니요,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좀 팁을 주자면 요 세 마리 있죠, 요 세 마리. 여기 세 마리. 여기까지가 어법으로 잘 나와요. 여기까지가 어법으로 잘 나와. 얘네는 어법으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까지도 나오긴 나와. 근데 얘는요, 요 자리에 나오는 동사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사형식 동사, 뭐 예를 들어 give라든가, 뭐 send라든가, tell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몇 개, 이 시험에 나오는 게 몇 개 안 돼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동사 몇 개만, 하나 빼먹었다, ask까지. 요런 애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오형식 같은 경우, 얘는요. 어법으로는 잘 안 나오고요. 영작으로 잘 나와요. 영작으로. 또는 여기에다가 능수동 쓸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요 자리를. 여기 보어 자리잖아. 보어 자리잖아. 그럼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죠. 부사 쓸 수 있어요? 부사 못 쓰잖아. 보어 자리에. 그래서 요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오히려 이런 문제로 나오지. 얘를 갖다가 능수동 문제 이렇게까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이거는 좀 예시를 들어줘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에서 나오는 게 다시 한번 보어 자리 관련된 거 아니면은 영작. 보어 자리 관련된 어법이나 아니면 영작이나 둘 중 하나가 나오는데 보어 자리 관련된 게 뭐냐면 여기 좀 지울게. 제일 대표적인 게 consider거든. consider. 예를 들어서 be considered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여기 동사잖아. 그렇지? 근데 consider는 기본적으로 대충 쓸게요. 오형식이거든. 얘를 뭐뭐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be considered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돼요. 보어가.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자리에 이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이겠지. 됐어? 이렇게 나온다고 어법에서. 이거는 좀 쉬운 문제. 영작으로는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요. 우리가 오형식 구조에서 가장 흔한 패턴이 뭐냐면 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게 제일 흔한 패턴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패턴인데 잘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allow로 써볼게. 주어 나오고 allow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어. 얘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얘를 수동태로 바꿔볼게. 어떻게 될까? 주어 되고 be allow 되죠. 얘 내려와서 투부정사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수동태로 바꾸면. 그러면은 be allowed to 이런 형태가 완성이 돼요. 얘가 뭐뭐하도록 허락받다. 됐어? 그래서 이제 이 be allowed to 또는 뭐 be 뭐뭐뭐 to 이런 형태로서 영작을 할 수가 있느냐로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법으로는 이제 잘 안 나온다. 됐죠?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좀 두서없이 이제 설명한 게 있는데 잠깐 정리.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법을 이용해서 풀 때는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형식에 따라서 지금 뒤에 오는 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는 여기 요 세 번째 줄까지가 보통 시험에 잘 나온다.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즉 자동사인 경우에는 수동형이 안 된다는 거. 대표적으로 뭐 비동사이고요. 뭐 rise나 happen, occur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다 자동사라서 표현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밖에 4형식 수동태나 5형식 수동태도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 4형식 수동태는 나오는 단어가 대부분 정해져 있고 5형식 같은 경우는 어법보다는 영작에서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총정리를 할게요. 총정리. 선생님 그래서 능동 대 수동을 비교할 때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이거를 정리해서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론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최종적으로 3번에다가 풀이 과정이라고 씁니다. 풀이 과정.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할게. 자, 잘 들어요.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사실 제일 좋은 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는 게 원래는 제일 좋긴 해요. 지금 이 밑줄 쳐 있는 형태가.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어법을 활용해서 먼저 푸세요. 이거를. 즉 능동 뒤에 목적어가 있다. 수동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걸로 먼저 풀이를 접근하라고요. 이걸 먼저 해.
이걸 먼저 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끝나면 큰일 난다. 끝내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검토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능동수동 문제를 풀 때는요 1번으로 푸는 게 압도적으로 빨라요. 압도적으로 빨라. 왜? 해석 안 하고 그냥 뒤에 목적어 있네? 능동. 목적어 없네? 수동. 그냥 1초면 풀 수 있어요. 1초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일단 얘로 먼저 푸는 거야. 얘로 먼저. 니네 맨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간 모자라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 그럼 일단 빨리 풀려면요 얘로 먼저 푸는 거야. 빨리 풀. 알겠어? 일단 얘로 먼저 풀어.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로 검토를 해보는 거야. 검토를.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좀 문제를 보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거 그 책에 있는 거 하나만 볼게. 책에 있는 거 하나만. 이거 말고 좀 괜찮은 문제가 없나? 잠깐만. 그 31페이지에 1번 문제를 좀 잡아볼게요. 31페이지 1번 문제.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거 다 지울게요. 자, 일단 제가 여기 뭐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그냥 능수동으로만 바로 가보겠습니다. 능수동으로 갈 때 어떻게 하라고?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일단 먼저 따져보라고. 그럼 뒤에 더 명사 목적어 있잖아. 그럼 뭐야? 일단 이렇게 고르라고. 끝났어. 지금 내가 말하면서 해도 지금 2초가 안 걸렸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라고요. 해석을요. 여기 policy가 주어고 동사가 뒤에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was initially. 여기 동사 있잖아.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네. 뭐라고 했죠? 이거 됐어? 메모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정책이잖아. 얘가 뭐야? 의미상 주어야. 맞지?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라 했지 아까 전에. 그러면 정책이 제한을 시키는 거냐? 정책이 제한되는 거냐? 됐어? 이걸 따져봐야 돼.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얘 지금 policy가 주어, 의미상 주어고 얘를 동사라고 생각해. 뒤에 목적어, the sale을 목적어라고 생각하고 그럼 the sale of sugar sweetened beverages in public schools. 자 그러면 공공 학교에서 sugar sweetened beverages니까 이제 뭐 설탕 들어간 음료 뭐 이런 거겠죠. 그 설탕이 이제 들어간 당분이 있는 음료의 판매를 정책이 제한한대요. 정책이 당분이 있는 음료의 판매를 제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그럼 어때요? 해석이? 괜찮죠? 정책이 판매를 제한한다. 문제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오케이. 해석상으로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해석상 적절하니까 한다라는 의미인 능동형 restricting이 맞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 이건 검토한 거야. 방금 전에 한 거. 검토한 거. 니네가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입장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목적어 있네? ing. 일단 이렇게 풀고 검토하라고요. 시간이 남았어요. 됐어? 예를 들어 뭐 2번 같은 문제도 볼게요. 2번 말고 3번으로 볼까? 3번 보자. 3번.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도 showed냐 showing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뒤에 more enthusiasm 목적어가 있네. confidence도 뭐 심지어 목적어죠. 그럼 목적어 있으니까 뭐라고? showing이라고.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토 삼아서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showing은 보여주는 거고 showed는 보임을 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의미상 주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의미상 주어가 누굴까? workers예요. workers. 얘가 의미상 주어야. 왜? 이거 분사구문이거든. 분사구문. 아까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주 전에 주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well-paid workers니까 이제 그 임금을 잘 받는 그 고임금의 노동자들이겠죠. 노동자들이 더 많은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했어. 말 되잖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을 때 말이 되죠. 그럼 역시나 능동형이 맞구나.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야. 됐어? 이런 과정으로 푸는 거라고. 이런 과정. 능수능.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은 어법을 이용해서 즉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검토 삼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법상의 근거를 쓰실 때 이 능수능에 관련된 어법상의 근거를 쓸 때는요 언제나 방금 내가 말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데일리 테스트 한 거 한번 보실래요? 데일리 테스트에 내가 안 꺼내도 돼요. 봐봐. 내가 아까 데일리 테스트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기 봐봐. 잠깐 봐봐 앞에. 내가 여기 4번을 읽어봐. 뒤에 목적어가 없고 이거 써놨죠? 문맥상 이렇게 해석된다. 지금 어때요? 제가 어떻게 순서로 했죠? 목적어가 있다 없다 이걸 먼저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석을 썼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다고요. 저도. 됐어? 내가 이걸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고.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먼저 확인하고 목적어가 없네? 그래도 검토 삼아서 해석해보자. 물레가 도입된 거가 맞으니까 아 역시나 수동이 맞구나. 그래서 어제 인트로듀스가 정답이었다. 됐어? 그러니까 언제나 능수능 문제를 풀 때는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뒤에 목적어 없네? 수동. 이러면 안 된다고. 뒤에 목적어 없네? 해석도 뭐뭐가 된다가 맞네? 의미상조인 얘가 뭐뭐가 된다가 맞네? 그러니까 수동으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은 틀립니다. 한 가지 예시가 있어. 아이 빨리 하고 쉬는 시간 줄는데 한 가지 예시만 드릴게요. 미안해. 옛날에 제가 그 좀 거의 한 10년 전인데 그때 1등급 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다 1등급이에요. 학생들이 1등급 반이 따로 있었는데 그때 걔네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이제 반은 맞추고 반은 틀려온 어법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어법 문제가 뭐였냐면은 분사구문의 능수동 문제였거든. 근데 이제 펄폼으로 나왔단 말이야. 펄폼 이렇게 나왔었어. 뒤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 펄폼에 이제 밑줄이 쳐 있고 얘를 올바른 형태로 고쳐 써라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었어. 근데 그 반에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반은 이걸 ING로 썼고 반은 PP로 써온 거야. 근데 이게 분사구문이었거든요. 여기에 주어 동사하고. 근데 이제 주어가 뭐로 나왔냐면요. 오케스트라라고 나왔어. 오케스트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이제 ING라고 쓴 애들이 이렇게 와서 말한 거야. 아니 선생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친구가 와서 선생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거. 헷갈리죠? 나도 헷갈려요. 나도 헷갈렸어. 근데 똑똑하게 한 애들은 어떻게 풀었을까?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기네. 이렇게 했겠죠. 됐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해석을 했는데도 헷갈리잖아. 지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봐.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거봐. 헷갈리잖아. 니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활용해서도 안 되고요. 얘만 활용해서도 안 돼요. 두 개가 다 돼야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막 다른 동사가 나왔어. 어떤 동사가 나왔는데 그 동사를 니네가 몰라. 이 동사를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동사의 뜻을 몰라 니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못 풀잖아. 해석을 못하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또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다?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렇게도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써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 사형식 동사였어.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는 P가 정답이야. 됐어? 그러니까 거꾸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지로 했다가 또 틀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기에는 니네가 아직 독해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제가 그냥 정답을 내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를 다 활용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오겠습니다. 어우, 몸에 오우. 다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좀 특이한 것들 이런 거 한번 좀 볼게요. 26페이지부터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뭐 이제 태에 대한 기본 설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수동태, 형태,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 포인트 11에 동사의 태는 주어와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라. 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얘는 뭐 사실 딱히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박스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자동사는 목적어 안 나오니까 수동태 안 된다 해갖고 나와 있죠. 여기 아래 그 여러분 교재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보이죠? 여기 요 부분 얘네들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다 자동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만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절에서는 당연히 선행사가 이제 그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은 그 be used to에 대한 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잠깐 보면은 used 동사원형, 그 다음에 be used 동사원형,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요거죠. 일단 뜻을 다 써볼게요. 얘는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어떤 해석을 더 좋아하냐면요. 한때 뭐뭐 했다. 저는 이 해석을 좀 더 좋아합니다. 한때 뭐뭐 했다. 왜냐면 한때 뭐뭐 했다라는 말은요.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나 때는 말이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야 나 때는 옛날에 내가 이랬었어. 내가 옛날에요. 니네 나이 때는 아침에 6시 일어나고 그렇죠. 이거 학교 7시 반까지 등교해갖고 영교시하고 막 그랬어. 지금은 안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 그랬었다 라는 말에는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be used 동사원형은요. 외울 때 이거를 반띵해서 외우세요. 반띵해서. 그럼 be used만 보면은 사용되다고요. 수동태니까.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여기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얘는 해석을 좀 쓰고 알려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해석하거든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 여러분 그 use라는 게 사용하다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럼 used는 사용된이라는 뜻이겠죠. PP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용된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뻗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잘 봐. 이 마우스를 볼게요. 마우스. 이 마우스는 제가 여러 번 사용한 거죠. 마우스 입장에서는 사용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중고죠. 중고. 됐어요? 그래서 used가 중고라는 의미로도 뻗어져 나갈 수 있고요. 또는 익숙한이라는 의미로도 뻗어져 나갈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마우스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버티컬 마우스로 바꿨어. 그러면 이제 새 거니까 익숙하지 않겠죠. 나한테 익숙한 거는 이미 여러 번 사용됐던 게 익숙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used가 익숙한이라는 수도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be used만 해석해 보면은 이게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익숙하다. 됐어? 여기서의 to는 전치사거든. 자, 이거 따로 한번 나오는 게 얘가 익숙하다야. 여기서 to는 전치사거든. 그래서 뭐뭐에야 뭐뭐에 전치사고. 얘는 뭐야? 동명사죠. 동명사에서 어떻게 해? 뭐뭐하는 것이다. 해석 합쳐봐요. 뭐뭐하는 것에 익숙하다. 됐냐? 이렇게 해석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이 be used to 이 시리즈를 이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보통은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얘는 이제 안 나오고 이 두 가지로 보통 비교해서 많이 나오겠죠. 여기다 밑줄 쳐놓고 동사원형 쓸래, ing 쓸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온 것처럼. 여기다가 attract 쓸래, attracting 쓸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구분할 때 attract를 쓰면은 이제 동사원형을 쓰면 요 해석, ing를 쓰면 요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이 해석을 해봐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be used 동사원형일 땐 얘가 수동태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내가 수동태란 말을 안 썼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주어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주어가 여기 투부정사 갈 것도 없어요. 주어가 사용되나 이것만 한번 해석을 해요. 주어가 사용되나 해석을 했을 때 그때 이 해석이 적절하냐 아니냐만 따져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feathers가 있어. 깃털이야 깃털. 깃털이 사용된다. 이렇게만 한번 해석해보라고. 깃털이 사용된다. 또는 깃털이 익숙하다.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봐. 그럼 뭐가 맞겠어? 깃털이 사용된다. 깃털이 익숙하다. 당연히 깃털이 사용된다가 더 맞겠죠. 그렇죠? 그럼 사용된다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부동사원이야.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문제 풀 때는. 근데 지금 제가 써놓은 요거는요.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요 유형 있죠. 요거는 사실 너무나 단순한 유형이에요. 단순한 유형. 그래서 얘 같은 경우만 시험 포인트를 좀 따로 쓸게요. 이거 다 썼죠? 이거 지운다? 이거 지운다? 지워도 돼요? 지워? 바로 지울게.
얘만 시험 포인트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구조를 써볼게.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일단 앞에 주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used to 동사원형 슬래 ing 슬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험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주어 나오고 be used 여기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to 슬래 ing 슬래 이렇게 나왔잖아.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제가 쓴 건 어때요? 동사가 따로 있어요. 동사가 따로 있어. 됐어? 잘 봐봐. 우리 맨날 하는 거 주어 동사 멀리 있으면 뭐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왜 많이 틀리냐면은 그냥 used to만 있네?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 동사원형 써야지.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잘 봐.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안 써도 돼요. 앞에 명사가 있고요. ing나 pp가 나오면 얘가 수식하는 거거든. 근데 명사와 ing 또는 pp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보느냐면요. 원래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이거 세트로 생략되잖아. 중기 때 배운 거. 됐어?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그럼 얘는 원래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주어 나오고 그냥 편의상 위치라고 쓸게 내가. 대시라고 쓸게 돼.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used, to 동사원형이냐, ing냐, 어쩌고 동사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인데 지금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생략돼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럼 요 문제는 used 동사원형이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be used to 동사원형이냐, be used to ing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동사원형을 고르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 주어. ing를 고르면 뭐뭐 하는데 익숙한 주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함께 엮여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얘도 어떻게 풀어야 돼? 얘도 똑같아. 얘가 의미상 주어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가 사용되는 거냐 아니면 얘가 익숙한 거냐 이걸로 따져보면 돼요. 얘가 사용되는 거면 동사원형, 얘가 익숙한 거면 ing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있는 포인트 12번 투부정사 동명사의 때는 의미상 주어부터 찾아라 라고 돼 있죠. 사실 그 아래에 지금 투부정사와 동명사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준동사죠. 준동사. 그래서 준동사의 능수동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다. 아까 전에 제가 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의미상 주어를 찾을 때 지금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여기 to bother 슬래 to be bothered 슬래 하고 나왔잖아. 그럼 요 놈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야? 당연히 문장 주어겠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by ing 슬래 by being pp 슬래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요 놈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겠어? 당연히 문장 주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 주어가 하는 거냐, 문장 주어가 당하는 거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겠죠. 됐어? 근데 지금 얘는 되게 단순한 패턴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 패턴을 써줬잖아. 예를 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에 ing 슬래 pp 슬래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얘가 의미상 주어가 돼서 얘가 하는 거냐, 얘가 당하는 거. 됐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펴봐요. 30페이지. 자, 분사의 능수동. 이것도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명사 뒤에 ing나 pp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수식하는 거라고. 수식하는 거. 그럼 뭐라? 수식받는 명사가 뭐라고? 의미상 주어라고.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면 pp. 됐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 있는 예시를 보자면 A person of the population is from various ethnic groups speaking, spoken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ethnic groups 명사 나왔는데 뒤에 ing냐 pp냐 문제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뭐라고요? 얘가 수식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집단이잖아. 집단이 말을 하는 거냐, 집단이 말이 되는, 말이 된다는 말도 이상하네. 말을 당하는 거냐라는 말도 이상하잖아. 그렇죠? 당연히 집단이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ing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다. 심지어 뒤에 뭐 나왔어? different languages 목적어도 나왔네. 그러니까 능동형 ing를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14번에 분사구문의 의미상주어를 찾아라.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또 써놨죠? 분사구문의 의미상주어는 누구라고? 주절의 주어다라고 했습니다. 주절의 주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분사구문의 의미상주어와 분사의 관계를 어쩌고 막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주절의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예시를 보자면요. A cat in a small box will behave like a flip.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ing 슬래 pp 슬래가 나왔죠. 얘 같은 경우는요. fill up이라는 세트거든. fill up. 가득 채우다. 뒤에 목적어 나왔죠. all the space.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능동형.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의미상주어를 찾는데 주어가 cat이잖아. 그렇죠? 지금 주절의 주어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모든 공간을 채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고양이가 채웠다 모든 공간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해석해서 말 됐잖아. 그러니까 능동형인 ing를 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아래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던 with 분사구문인데 이거는 그냥 책에다가 쓸게요. 여기 with 명사 분사고 나왔죠. 그럼 요거. 요 놈이 바로 의미상주어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뭐뭐 한 채로 또는 얘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분사가 만약 pp로 나왔다면 얘가 뭐뭐 되면서 얘가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중요한 건 얘가 이제 의미상주어가. 요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15번. 감정동사의 의미상주어를 찾아라. 요 녀석은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얘는 어법 활용하면 안 됩니다. 어법 활용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야?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얘는 그걸로 풀 수 없어. 얘는 오로지 해석으로만 풀어야 됩니다. 해석으로만 풀어야 돼요. 알겠죠? 해석으로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pleased냐 pleasing이냐고 나왔는데 please는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기쁨을 당하는 거냐 기쁨을 주는 거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해석으로만 풀어야 돼요. 근데 감정동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시험의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얘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좀 특이한 것들까지 이제 다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좀 몇 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유닛 6까지 했으니까 지난번에 아니 지난번이 아니지 27에서 너네가 35쪽까지 숙제였나? 맞나? 아니야? 그러면 요 부분에서 좀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 요거를 좀 질문을 받아줄게요. 27쪽 여기부터 쭉 봤을 때 이제 질문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구문 분석이 어려웠거나 법상의 근거가 어려웠거나 뭐 정답이나 뭐 기타 등등등. 자, 한 페이지씩 볼까요? 27쪽에서 조금 헷갈렸다. 3번 한번 볼까요? found와 being found. 자, 얘도 결국에는 능수동 문제죠. 능수동 문제. 하지만 우리는 정석대로 갈게요. 다 지우고. 자, 정석대로 가보자.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가야겠죠. 여기가. 나머지를 보자고요. 일단 have pp가 한 세트예요. have pp. 나머지를 볼게. 없어요.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 자리 맞습니다. 수, 시제, 해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은 시제 같은 경우는 애초에 have pp로 나와 있으니까 따질 거 없겠고요. 현재 완료겠죠. 그 다음에 스위치도 따질 필요 없죠. 어차피 have로 나왔으니까 여기 다 복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스위치도 따질 필요 없고 맞는 건 태밖에 없네요. 자, 태 같은 경우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풀라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일단 이걸로 먼저 해보라고. 근데 뒤를 보니까 어때요? In the disaster area 전명도 나왔네. 전명도도 목적어가 아니죠. 따라서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being found. 됐어? 일단 이렇게 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검토해보라고요. 해석으로. 자,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겠습니까? 얘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 당연히 주어겠죠, 주어. 이만큼. 됐어? 그럼 얘가 발견을 한 건지 얘가 발견이 된 건지 봐야 되는데 스켈레톤이랑 보석이랑 금이래요. 이게 발견을 하겠어요? 얘네가 발견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being found가 맞다. 됐죠?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또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시다. 자, 28쪽 없어요? 28쪽 없어요? 그럼 29쪽 29쪽도 없어요? 넘어갑시다. 31쪽 갈게요. 자, 31쪽에서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31쪽에 2번만 좀 잠깐 볼까요? 2번. 이 컬이라는 녀석이 능수동에서 은근 잘 나오거든요. 은근 잘 나오는데 이거는 좀 팁을 하나 좀 써줄게요. 컬은요 오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나오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목적어니까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 을을 붙여 해석할 거예요. 그렇지? 목적격 보호, 명사 보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석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뒤에 skyscrapers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명사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잘 봐봐. 어쨌든 콜이란 말이 나왔는데 뒤에 명사가 하나만 딸랑 나왔단 말이야. 근데 콜은 원래 어떻게 나온다? 명사가 두 개 나온다. 됐어? 얘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명사가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이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갈 거야. 왜? 수동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cold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skyscrapers를 해석할 때 뭐뭐 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라고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해볼까요? Many large cities, 많은 대도시들이 have very tall buildings, 아주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마천루라고 불리우는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이 마천루를 어떻게 했겠죠? 마천루라고 불리는 건물. 됐어? 그럼 내가 지금 해석을 이렇게 했네요. 뭐뭐라고. 그럼 즉 이 코드에는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PP요. 됐죠? 이렇게 해석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볼까? 자, 내가 아까 말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얘도 똑같이 접근해 볼게요. 동사 자리가 맞나 아닌가부터 항상 시작하는 겁니다. prefer 일단 동사 나와 있어요. 자, 쭉 한번 가볼게요. 벗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with habitus 여기 with 나왔죠. 그럼 이거 뭡니까? with 분사구문이에요. 우리 아까 봤죠? with 분사구문. with 분사구문이 지금 처음 시작 지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콤마를 찾으세요. 여기 콤마 있죠? 여기까지 한 덩어리. 됐니? 그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벗을 기준으로 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됐어요? 그럼 동사 자리 아니니까 이제 결국에는 능수동으로 따져야 되는데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disappearing이 답입니다. 왜? 자동사거든요.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이 안 된다고 했죠. 됐어? with 분사구문이니까 원래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동사는 어떤 식으로든 수동이 안 되니까. 됐어? 이렇게 풀면 된다. 이 비슷한 문제가 이제 또 이제 있는데 그 비슷한 문제가 잠깐만요. 아까 페이지에서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아까 27쪽에 4번 문제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27쪽에 4번 잠깐 한번 봐볼래? 27에 4번. 얘도 똑같은 문제야. occur하고 나와 있지. 그럼 occur가 뭐냐? 자동사야. 발생하다는 뜻이거든. 발생하다. 여기. 그러면은 얘도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하는데 natural disasters 주어 나왔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콤마 찍혔죠. 그럼 어떤 거 찾아야 돼? 또 다른 콤마를 찾아야 돼. 여기까지. 됐어? 이건 나열한 거니까. 그럼 이 덩어리가 꾸며주는 거라고. 됐어? 그럼 여기 동사 자리 맞습니다. 뒤에 동사 없죠? 그렇죠? 그럼 동사 자리 맞으니까 이제 우리가 능수동이나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얘는 자동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능동이야.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선택형 어법만 쭉 나와 있지만 언제나 풀이는 제가 알려드린 과정으로서 가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숙제 말씀드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3일. 오늘은 어법 프린트 안 드릴 거예요. 오늘은요. 다음 주에는 나갈 겁니다. 왜? 오늘도 줄까? 오늘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동사와 준동사 이런 파트인데 뒤에 파트를 좀 볼게. 병렬구조와 비교구문 여기는 우리가 안 했고 쓰임상의 구분, 형용사, 부사, 전치사 여기도 우리가 수업을 안 했고 쓰임상의 구분 2는 이제 이건 절 관련된 건데 잠깐만요. 이건 분량이 너무 적은데.
38에서 41? 아 이건 분량이 너무 적은데? 그지? 일단은 페이지를 쓸게요. 38에서 41쪽 여기랑 이 뒤는 근데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유닛 8, 9는 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닛 10은 사실은 설명을 안 해도 여기는 가능해요. 절발형 어법이거든요. 그래서 52에서 55쪽을 할게요. 52에서 55쪽.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런 거 해서 일단 그래서 38에서 41, 52에서 55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늘 말씀드리다시피 문제 풀고 채점하고 가장 중요한 거죠? 질문할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법상 근거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또 써놓을게요. 다른 색깔 펜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기출 프린트 참고해야 된다. 매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문 분석 또 다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뭐 내가 이제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맨날 얘기하는 거니까 모의고사는 박스친 문장만 구문 분석한다고 매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써줄게요. 모의고사는 박스 문장. 자, 다 됐죠? 수고들 하셨고 잠깐 일단 촬영 좀 끌게요. 잠깐만요.